교재의 행동과학을 위한 통계학 교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통계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용어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 두 가지 통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좀 키워서 얘기를 해야지. 기술 통계는 어떤 데이터 값이 있을 때에 데이터 값의 자료를 기술하는 통계를 말합니다. R에는 R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트리즈라는 데이터인데 나무의 둘레와 키 그리고 볼륨에 대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R에서 트리즈라고 치면은 이렇게 아웃풋이 쭉 나오죠. 그죠? 둘레와 높이, 키와 볼륨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아래 명령어 서머리를 이용해서 트리즈를 서머리 해달라라는 아웃풋을 얻었다 그러면 그 아웃풋은 거스에 대한, 그죠? 요 데이터에 대한 평균과 미디언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통계치를 얻는 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통계치를 얻는 것을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추론 통계란 내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성, 그것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텐데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샘플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을 추정 통계 혹은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의 하루 젖 생산량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또 실효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모집단이 어떤 결과일지 예측하는, 추론하는 것이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론 혹은 추론이 파퓰레이션의 특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혹은 추론하기 위해서는 샘플링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교재를 보시면은 용어 혹은 개념 중에 전집, 표본, 모수치, 통계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강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 여기 샘플링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요거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집, 파퓰레이션 혹은 모집단 이렇게 부르는 것들 그걸 파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파퓰레이션은 가령 연구자가 청소년의 mp3 음악 사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잠정적으로 이 연구에서 규정하는 모집단은 population은 청소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이라는 모집단을 우선 밝혀놓고 이 청소년들의 mp3 음악 사용에 대한 개념 요거를 알기 위해서 샘플링을 한 후에 그 샘플의 특징을 가지고 청소년 popul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특징을 추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나에게 이렇게 population이 있습니다. 그죠? population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이에요. 그죠? juvenile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의 mp3 파일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개념, 그럼 돈을 주고 산다든지 뭐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아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므로 여기 있는
요 청소년들의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전체 집단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렇게 샘플이라는 집단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청소년이고 샘플은 청소년의 일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샘플을 추출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샘플에서 구한 요 특징을 통계치로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것,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통계치 혹은 스태티스틱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평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X라고 하는 샘플의 평균이란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도 있습니다. 그거는 스몰 s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스몰 s는 나중에 개념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할 텐데 표준 편차를 그 샘플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샘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파퓰레이션의 특징을 유추해 보는 작업을 인퍼링 한다고 해서 인퍼링 한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 내는 것을 이전에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샘플의 평균치에 해당되는 요거를 population의 평균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는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에 M에 해당되는 알파벳입니다. 민의 약자 M에 해당되는 알파벳이죠. 그죠? 그래서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 population의 무를 예측한다. 이런 것이 inferential statistics죠. 그죠? 그리고 population의 표준 편차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population의 표준 편차는 그리스어로 small s를 씁니다. 그거는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냐 하면은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몰 시그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m 값은 뭐라고 읽느냐 하면은 무라고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토론트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보면 uTorrent 이렇게 읽는데 사실 앞쪽에 있는 요 단어가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무토런트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네, 아무튼 그 이야기는 옆으로 좀 센 거고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파퓰레이션을 예측하는 게 추론 통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퓰레이션의 특징들은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파라메터라고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 샘플의 특성들은 이렇게 묶어서 요것 말고도 뭐 다른 것들이 더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샘플 스태티스틱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샘플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랜든과 루즈벨트의 일렉션, 그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알프레드 랜든이라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36년이죠. 그죠? 여기 1936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잡지사였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가 거대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서베이가 얼마나 컸냐 하면은 이 잡지사가 10밀리언이죠. 그죠? 100만, 1000만
부에 퀘셔네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메일로 뿌렸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리더스, 그죠? 그래서 잡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혹은 잡지를 읽을 만한 사람들에게 뿌린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한 결과 이 잡지사는 여기 알프레드 랜던이라고 하는 요 사람 있죠, 그죠? 이 사람이 공화당 사람이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근데 랜던이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요 갤럽이란 사람이 사실은 광고 회사의 이규제큐티브였는데 이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관한 과학적인 폴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루즈벨트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회사의 예측과 큰 회사, 이 잡지사의 예측이 서로 달랐던 거죠. 그죠? 근데 결과로 봤을 적에 누가 맞췄느냐 보면 요 조지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틀렸죠. 그죠? 그때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샘플링 방법이 쿼터 샘플링인데 요건 조금 뒤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갤럽이라는 회사는 5만 명의 샘플, 그죠? 여기서 5만 명의 샘플을 이용해서 전체 집단을 맞춘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1000만 명의 샘플, 1000만 명이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1000만 명의 샘플을 가지고서도 파퓰레이션의 특징을 못 맞춘 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류가 어째서 일어났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그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참고로 조지 갤럽이라는 회사는 아직도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갤럽 리서치 회사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 회사는 193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여지껏 존재하니까 거의 100년이 돼가는 리서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 갤럽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갤럽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갤럽 회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 갤럽 회사가 유명한 줄 알고 1970년대에 우리나라 회사가 갤럽이라는 이름을 따다가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미국 갤럽 회사가 우리나라 갤럽 회사에 소송을 걸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소송에서 져가지고 우리나라 갤럽 회사가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지, 우리나라 갤럽 회사가 미국의 갤럽 회사의 자회사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잡지사에서는 랜던이 57%, 루즈벨트가 43%로 랜던이 이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루즈벨트가 61%로 승리했습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지가 1000만 명에게 우편 서베이를 했는데 230만이 리턴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이 인퍼렌셜 해서 추정이 왜 틀렸느냐, 틀리게 된 이유로 훗날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설문을 요청한 샘플을 구한 방법이 바이어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 샘플을 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소유주 명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천만 명을 샘플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메일로 서베이를 보내고 그 중에 230만 명이 대답을 했다,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 말이에요, 1930년대 중반에 전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 이러면 상당히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냐면은 공산당이 아니라 공화당을 지지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에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샘플을 1000만 명씩이나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를 이렇게 물어봤으므로 당연히 공화당 사람이었던 랜든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틀리게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마친 그 회사는 갤럽이라는 회사였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죠. 그죠? 근데 이 갤럽 회사는 쿼터 샘플링을 통해서 5만 명의 샘플을 가지고서 결과를 예측해서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춘 걸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서 회사가 승승장구 커져서 현재의 갤럽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을 할 적에 선생님이 파퓰레이션이 있고,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샘플을 구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파퓰레이션이 청소년 혹은 미국 인구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는 있어도, 이 파퓰레이션이 그 명단, 그러니까 샘플링 하기 위해서 나열할 수 있는 명단이 확보된 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확보된 명단을 따로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명단을 구해 놓은 결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샘플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퓰레이션은 청소년이고, 청소년을 집합으로 한 파퓰레이션 리스트가 어딘가에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부 명부를 어디서 구했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명부에서 샘플링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샘플링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명부를 샘플 프레임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구한 샘플 스태티스틱스, 그죠? 여기 샘플이고 샘플 스태티스틱스인 평균 이런 걸 가지고 파퓰레이션의 평균 이런 것들을 추론, 추측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 샘플링 방법이 특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샘플링 방법이 probability 해서 확률적인 샘플링 방법, 표집 방법을 사용해야지 요 추론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확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non-probability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방법은 추론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위에서 설명했던 갤럽이라는 회사가 취했던 쿼터 샘플링이라고 있죠. 그죠? 이 쿼터 샘플링도 non probability 샘플링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 사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에 있어서 갤럽과 같은 회사 혹은 다른 리서치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다른 리서치 회사들이 인퍼런셜 이렇게 추정 통계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probability 샘플링이 아니라 아직도 쿼터 샘플링을 이렇게 쓴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non probability 샘플링과 probability 샘플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